1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어떤 고집 이런 걸 꺾을 생각이 없다. 상당히 고집스럽고 자존심,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연락, 소통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설령 연락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통이 전혀 말이 어떤 대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카드로 볼 때는 연락이 안 된다? 상대방이 잠수를 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상당히 외로운 마음,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고 있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져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현재 정말 감정 정리를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감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 나름 절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조차도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남들에게는 비춰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내면으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짝 불안합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일상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카드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쯤에서 이 관계를 내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번 영상은 카드를 조금 뽑아보고 나서 그러고 나머지 리딩을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아직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아직 잊지 못하는 이유. 뭐 저마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진짜 저 깊은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 그 이유가 뭘까? 카드에서 이렇게 지팡이 카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 내가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야. 나는 보란 듯이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 결실을 잘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예전에 있었을 수 있어요. 이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쁘게 연애를 하던 그 타이밍 혹은 이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할 때 혹은 그 이전 이미 썸을 탈 때부터 나는 얘랑 진짜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목적을 나는 이루고 싶다. 내가 뜻한 바를 목적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보여지고요.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얘는 내 거야 혹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속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의 욕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분에 대한 어떤 감정의 열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내 뜻대로 이 관계, 이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설령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재회를 바라는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은 이 사람을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지 끝인지 나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재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분을 잊지 못하고 이분과의 재회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인연일까요? 우리가 정말 인연일까? 자, 카드에서 에이드 오브 컵스가 떴어요. 우리 감정이 서로에게 있기는 해요.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감정을 스톱해 놓은 상태예요. 정지, 일시 정지. 마치 그 요즘 그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면 있는 브레이크 타임처럼 일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옆에 나온 카드가 에이스 오브 완즈. 자, 우리 관계에 공동의 목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둘이 만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우리는 인연이 있는 관계이고 아직까지 우리의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우리의 공동의 목적이 있고 뭔가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끝까지 완벽하게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할 때까지 이어질 인연은 아닙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인연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은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가 영원히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야 라고 할 만큼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관계는 스톱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연은 맞지만 영원히 갈 인연은 아니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서로가 감정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는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잠수를 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감정은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는 한데, 자, 감정이 아무리 있어도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은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또 다르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가? 자, 이 관계는 사실 이 사람이 여러분만큼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익숙한 사람이 없어요.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하고 관계를 쉽게 끝을 낸다는 자체는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도 포컵, 여기도 포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일시정지 브레이크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관계를 완벽하게 끝을 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잠수 모드, 브레이크 타임 모드를 하고 있다. 때가 됐을 때, 또 월드 카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이 관계를 다시 재생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치 이 관계가 자기 손바닥에 올려진 무언가처럼 쥐락펴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다시 이 브레이크 타임을 끝내고 이 관계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하나만 더 보고 다른 거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이분 말고 다른 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좋은, 더 괜찮은? 자, 지금 카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좀 돌려보세요. 이 관계에 충분히 정리만 되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 여러분들 마음에서 정리만 되면 여러분들 뭔가 이쁜 관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장이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 사람만 내려놓으면 새로운 관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자존감을 지금 조금 높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자, 이분이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분하고 관계에서 앞으로 넉 달이에요.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자, 때마침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타이밍이 8월 초네요. 여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 넉 달 볼 거예요. 자, 첫째 달. 이 첫째 달의 여러분들의 감정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 관계에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나도 딱 주도성을 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좀 태연하게 나도 대처를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데빌 카드가 떠 있어요. 근데 데빌 카드가 이렇게 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도로 인한 소개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만남, 혹은 뭐 예전에 알던 다른 사람과의 연락, 어떤 방법으로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달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번 달은 누구 하나 특정해서 내 거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왜? 내가 지금 감정을 정리를 하고 싶고 상황을 변화를 하고 싶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에요. 이번 달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이 사람한테 연연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싶지 않아. 확실하게 나도 이제는 뭔가 선을 긋고 답을 정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이번 달에 좀 강해지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째 달에는 닥치는 대로라고 하면 좀 과한가? 할 수 있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저 내면 깊이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궁금하지만 내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한 달을 보내실 것 같아요. 설령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그렇다면 조금은 그냥 진짜 이거는 재회도 아니고 썸도 아니고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예전에 내가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만나고 났는데 기분이 더러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냥 마치 원나잇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안녕한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이번 달에 이 첫째 달에 연락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상대방하고는 연락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대방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정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둘째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둘째 달이 됐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막 모든 기억과 추억과
것과 막 모든 것들이 나를 덮칠 수 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이 생각이 너무 나고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커다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현타가 오는 느낌이에요. 첫째 딸에는 정말 야, 맥주 한잔해! 이러면 날마다 이제 친구들, 날마다는 또 과한가?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친구들하고 막 약속 잡고 소개팅하고 소개받고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떠들썩한 느낌의 한 달을 보내고 나서 풍요 속의 빈곤이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 됐을 때 현타가 오는지 갑자기 이 나의 이별, 그리고 내가 재회하고 싶은 이 사람에 대한 생각, 추억,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정말 현타가 옵니다라고 하는 카드가 떠 있어요. 이러면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마무지하게 큰 존재로 느껴지고 이 사람을 갖고 싶고 욕심이 나고 이런 감정이 더 심하면서 과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나의 마음의 어떤 상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둘째 딸에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란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조차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째 딸에는 상당히 많은 그리움을 가진 달이 될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되게 많이 좀 착잡하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외로움이 되게 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 얘기는 둘째 딸까지는 재회가 되기 좀 힘듭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셋째 딸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때가 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별한 상황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왜? 이 사람도 한결같고 나도 한결같이 이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고 이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이때가 되면 다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고요. 일적으로 바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이 그립기는 한데 그 그리움이 익숙해지고 마음이 아픈 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각, 재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그냥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는데 그 편안해지는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 상대방과의 이별에 대한 생각이 편안해지는 이면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조금 시끌시끌시끌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적으로 바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 셋째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정적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에는 그리움, 그리고 뭐 마음 아픔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좀 새로운 무언가에 마음이 이렇게 빠져있는, 풍덩 마음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조금은 이제는 많이 줄어듭니다. 라고 보여져요. 혹시나 이 달에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나요? 이 달에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기에는 이렇게 좀 캄캄하죠. 연락 오기 조금 힘듭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넷째 달이 됐을 때는
넷째 달이 됐을 때 지금 카드에서 헐밋, 그리고 저지먼트, 그리고 3컵스가 떴습니다. 자, 지금 헐밋 카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일상 같은 일이지 않나, 이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지먼트 카드가 뜨면서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연락이 온다? 게다가 3컵이 같이 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소개팅 혹은 모임에서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피성 연애를,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재회를 원하는 이 사람을 잇기 위해서 드디어 이젠 정말 용기 내서 연애를 시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선 뜨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고 해도 이때에도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라고 하는 거는 한결같아요. 정말 이 첫째 달에 연락 왔을 때의 느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이 넷째 달에는 상대방이 연락 올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내가 나에게 연락이 온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막상 이 카드를 뽑아서 보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 이거 되게 가벼운 연락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정말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이고,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째 달에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때 마치 원나잇 같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넷째 달에도 이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땐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런 느낌? 좀 뭐랄까,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가 훅 얼른 튀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의 감정은 하지만은 이 사람을 제외하면은 이 넉 달째가 됐을 때는 아주 편안해져요. 이제는 이 상대방을 한 번씩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편안해진다. 자, 그럼 정말 이 상대방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자, 이 카드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 오기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카드만 지금 나와 있어요. 샤도우 카드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서 그거는 진짜 안개 낀 것처럼 앞이 뿌예,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페이지 오브 소드에서도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그렇게 연락하기에는 뭐 연락을 한다?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이트 코인, 이 사람이 설령 연락이 온다고 해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 득이 없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 그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넉 달째쯤이 됐을 때는 감정이 상당히 좀 편안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뉴페를 만나면 첫째 달, 그리고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자, 언제 뉴페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카드에서 물어봤는데, 첫째 달 만나는 뉴페 괜찮아요. 요때 들어오는 사람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첫째 달에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재미있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너무 성급하게 가까워져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끝이 날 수 있으니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둘째 달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사실 이 중에서는, 이 넉 달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져요. 여러분하고 만나면 안정적인 관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 둘째 달에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하건 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대시를 해오는 사람, 요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셋째 달에는 만나는 사람은 그냥 정말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람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큰 짐을 떠맡는 것처럼 마음이 엄청 힘들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넷째 달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불안하게 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째 달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요럴 때, 너무 마음 편할 때 이렇게 끼가 많은 사람, 나를 불안하게 할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빠져들 수 있으니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해야 합니다. 이 넉 달 중에서는 둘째 달에 만나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넉 달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나는 계속 존버를 할 거예요. 내가 진짜 존버를 계속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언젠가 연애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존버를 계속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존버 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어느 날 알게 된대요. 그러면은 그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도 상대방도 우리가 서로가 각자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서로 갈 길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존버를 한다고 해서 가능한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카드는 이제는 뭔가 정말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고 이 상대방은 상대방의 길을 가야 되는,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인연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정이 착잡하죠? 뭔가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옷깃이라도 잡고 늘어지고 싶은 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넉 달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마무지하게 뭔가 자신감 있게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엄청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이성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넉 달 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을 만큼 자신감, 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뽑으신 이 카드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되게 나의 영혼이, 나의 정신이 상당히 건강한가? 내가 상처받지 않는가? 이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어떤 미션을 만들어서 수행해 나갈 건지 그거 좀 이렇게 만들어 놔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죠. 왜 각서 같은 거. 그런 걸 좀 써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하고 그렇게라도 약속을 좀 하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고, 나는 이런 기준이 있고, 나는 이럴 거고 저럴 거고, 그것들을 만들어 놔야 된대요. 그 각서, 여러분 스스로 하고 하는 약속, 여러분의 어떤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카드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나의 기준을 위해서 살아온 것보다는 지금 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상대방, 이성에게 너무 많이 맞추면서 연애를 하지 않았었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의 나에게로부터 이제는 탈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타이밍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기준을 좀 적을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네. 1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현재 서로 되게 많이 그리워요.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안 되는 상황,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인지 계속 고집을 조금은 이제 단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 옆에서 챙겨주고도 싶고 신경도 쓰고 싶고 이 사람의 관심도 받고 싶고 이런 감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재회를 원하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재회를 원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애정이 상당히 큰데도 뭔가 다시 만난다고 우리가 뭔가 가능할까? 이런 기대, 희망,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조금은 많이 다운이 된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도 여러분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금 되게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하며 우리가 재회를 한다? 다시 가까워진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립죠.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그립고 욕심이 나고 내 거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계속 혼자 마음을 졸이면서도 절제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으로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좀 많이 다운이 된 상태예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접어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관계의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일단 추가 카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추가 셔플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도 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마음에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도 계속 생각이 나고 원하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을 놓지 못하나?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내 거다, 내 거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의 결혼까지도 여러분들은 염두를 해 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관계가 상당히 뭔가 어정쩡하게 끝이 난 건지 완벽한 끝을 한번 보고 싶다, 이 사람하고 진짜 연애처럼 그렇게 만난다면 되게 진짜 제대로 잘 만나보려고 애쓰면서 한번 만나본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춘다면 그러면 우리 관계가 가능할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한테 남아있는 어떤 미련들, 그리고 내가 미처 달성하지 못한 내 마음에 세웠던 어떤 계획들을 한번 그걸 추구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이렇게 샤도우 카드,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희뿌해서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 희뿌옇다라고 하는 거는 이 희뿌연 거만 걷어내면은 뚜렷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뚜렷한 어떤 상황에 완벽한 답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이분하고 재회 가능성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연애라고 하는 거, 남녀 관계로서 연애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조금 날이 선 상태로 연애를 해야 된다. 예민한 상태로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는 가능해요. 하지만 살짝은 날이 선 상태, 예민한 상태.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가 상대방이 왠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방향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좀 날이 선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 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회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별 문제 삼지 않고 날이 서지 않고 그냥 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이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인한 조금 예민함이 이 재회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지금 카드에서도 보면 상대방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관계에서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금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다 가느냐, 이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아주고 나에게 모든 애정을 다 주고 나에게 모든 애정 표현을 다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연일까? 우리는 인연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요. 애시당초에 우리 관계는, 인연은 뭔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아니에요 라고 해요. 근데 샤도우 카드가 또 중간에 딱 떠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끝까지 마지막 그 시점, 결혼을 한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함께, 이런 느낌의 인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임은 확실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이렇게 관계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 사람하고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뭐 결혼을 하건 죽는 날까지 함께 하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연락을 끊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대방은요, 개의치 않아 해요. 우리 관계가 끝이 어디건 그냥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꾸준하게 계속 다 끌고 가고 싶고 여러분하고 가깝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계속 그리워합니다. 근데 설령 지금 이 문카드가 뜬 거 봤을 때는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 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끼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뭔가 지인으로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서로가 애정이나 감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고 서로가 훨씬 편안하고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 이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뭐 결혼을 한다, 혹은 둘 중에 한 명이 애인이 있다. 근데도 우리 관계에 이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친구처럼, 정말 그 소울메이트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설령 여러분들이 두 분 다 애인이 있거나 가정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는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휴식처가 되어줄 수 있어요. 라는 의미죠. 자, 분명히 지금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원하는데 이 지금 대체 문제가 뭘까나 일단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헤어지고 지금 첫째 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첫째 달, 한 달째 그 감정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관계 사이에서, 이분하고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괜히 이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된대요. 도대체 뭐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달에 이분하고 어떤 대립되는 감정의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진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대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서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 나 혼자 빡치고 열받고 분노가 치밀고 화가 너무 나고 이런 나 자신도 짜증이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에 어떤 선을 확실히 그어야겠다라고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거든요. 자, 첫째 달.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카드가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첫째 달에 이 사람하고 연락 소통하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들을 해올 수 있어요. 친구처럼이라도. 근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더 이상 동요되고 싶지 않아서 뭔가 편안한 그런 상황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답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달에 답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 상대방도 여러분도 이 둘의 관계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소심해지는 건 있어요. 소극적이고 소심해지는 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텐소드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너랑은 정말 끝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을 딱 그어야 다시 뭔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한가 봐요. 확실하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이거 문제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선을 딱 그어야 되려 상대방하고 새롭게 정말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이렇게 갈등 고민이 많으신 이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확답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달에는요,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둘째 달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일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달에도 지금 10 완즈가 떠서 이 관계에 끝났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아니지, 머리로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해봤자 괜한 짓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열정이, 이 사람에 대한 열정, 이 사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자꾸 가요 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사람이 연락이 옵니까?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자꾸 선을 그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 첫째 달에도 이 사람하고 충분히 재회가 가능한데도 여러분들이 벽을 쌓고 이 관계는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벽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벽을 치면서 혼자 소갈이하고 이건 뭐야? 왜? 여러분도 이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관계에서 100% 안정되지는 않다. 이 안정감은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어.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이건 마치 왜 그런 거 있죠. 왜 어떤 분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러면 왠지 이 사람을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사귀는 건 내가 좀 부담스럽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이분한테 이렇게 벽을 칠 이유가 뭘 되게 이 사람이 잘못했나? 글쎄, 잘못하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안정감인 것 같아요. 안정감, 확신. 근데 그 안정감과 확신을 받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를 끌고 가기에는 좀 내가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기가 조금 겁신한다. 자, 그러면서도 계속 그리워하고 말이죠. 스타카드가 계속 뜨네요. 자, 그래서 이 둘째 딸은 이렇게 또 흘려 보내시네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 상황을 흘려보내요. 자, 셋째 딸이 되면요. 셋째 딸이 됐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셋째 딸, 석 달째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분을 그리워하는 게 상당히 점점점 거의 이제 둘째 달 후반부터 시작해서 셋째 달 접어드는 이 시점까지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새로운 의식으로 갈아탑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지 라던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라던가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재회를 이때는 확신을 하나요? 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제 이 사람을 조금 끄집어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분을 말고 새로운 사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 자체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달에 연락이 옵니까? 네,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연락은 뭔가 계속 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달 계속 연락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마음이 이렇게 힘들구나.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 다시 우리 관계를 시작한다? 여기에 대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걸 끄집어낸다? 아니, 마음속에 품어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은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두고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래요.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기댈 때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얘한테는 마음을 기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기댈 사람을 찾아서 내가 내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마음을 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가 마음을 줄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줘야 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온전히 고스란히 잘 받아주고 그 이쁜 나의 그 사랑을 잘 받아주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셋째 달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소개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갑자기 어느 날 눈에 띄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한다든지 반대로 어떤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자, 이 셋째 달에 6패가 생긴다면 6패하고의 관계는 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6패하고의 관계에서는 처음에 너무 성급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빨리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조금 조급하게 다가갈 수 있다. 조급하게 발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진행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넷째 달이 됐을 때는 일단 이 상대방이 이 달에 연락이 오나요?
넷째 달에, 아니요, 상대방은 이제 이 넷째 달에는 연락이 오지 않아요. 이 사람도 지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하고 싶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네,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아줍니까? 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아줍니다. 하지만은 이 상대방도 조금은 이제는 좀 이성적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에게 되게 호의적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도 조금은 날이 서 있어요. 뭐랄까 타이밍이 안 맞아. 때가 늦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어찌됐건 이 상대방이 아무리 이렇게 냉랭하게 나온다고 해도 둘의 관계 발전 가능합니까? 라고 했는데 10컵이 나왔어요. 둘의 관계가 이때 발전 가능합니다. 재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 넉 달째에 재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완즈, 에이스 컵스가 꼭 떴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그동안 이렇게 벽 쳤던 마음을 이제는 뭔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재회가 가능해지는 운도 들어오면서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성, 네, 새로운 이성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데 이 넷째 달에는 새로운 이성에 대한 감정이 글쎄 이게 뭔가 마치 셋째 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근데 오히려 현타만 왔어. 내가 오히려 원래 이 사람이 더 많이 생각이 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하고 다시 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정말 완전히 멀어질까봐 이때는 이제 불안감이 생긴대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달려가서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다 된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뉴페는 아닌가? 네, 뉴페는 아니에요. 뉴페를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 소통 안 돼요. 의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을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뭔가 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면서 허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그냥 다시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넷째 달의 생각인데 자 그렇다면 진즉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진즉에 될 텐데 재회가 자 첫째 달 그쵸 재회 가능해요. 둘째 달이 됐을 때 이때는 조금 아리까리해요. 이때는 뭐랄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나 봐요. 이때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셋째 달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회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차 카드 얼른 진행이 돼요. 넷째 달에는 재회 아까 얘기했죠. 재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상대방하고 재회 도대체 왜 겁이 나니까 왜 자꾸 주저가 되세요? 이 사람하고 재회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왜 이 사람하고 재회가 이렇게 주저 할까요? 이 사람하고 재회가 이렇게 자꾸 주저 되는 이유 분명 이렇게 내가 자꾸 희망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희망을 가졌는데도 이 관계가 편안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해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끝이 날까봐 이 끝이 난다, 완벽하게 안 된다, 우리는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금 느끼게 될까봐 그게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감정은 진짜 이 순수한 너무 좋아 죽겠어의 감정인데 이 순수한 감정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선택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결정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상처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나? 이분하고 재회를 하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까요? 여러분들의 감정에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까요? 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리까리해져요. 이게 뭔지, 우리 관계가 이게 뭔지, 도대체 끝이 있긴 한 건지, 혹은 뭐 언제가 끝이라고 해도 뭐 문제가 될 건 없고, 뭐 그런 느낌? 여러분의 입장에선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어 라고 자꾸 느낀대요. 얘는 도대체 나를 왜 만날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에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이 사람한테 너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자꾸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 상대방도 자기도 조금 불안한가 보네. 감정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런 어떤 열정을 다 하지 못할 뿐이지,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카드가 어디 갔냐? 이 카드에서 하는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대요.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끝이 날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요만큼밖에 안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절제를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럼 이 관계에 오히려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을 표현하라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난 네가 이렇게 나한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래요. 자, 여러분들이 뽑으신 카드 한번 봅시다.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쩌면 신이 정해놓은 그 운명의 수순대로 흘러갈 것이다. 되게 예스의 신성한, 뭔가 좀 이렇게 좀 대단한, 거룩한 이런 기운의 흐름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스만 해버리면, 계속 이렇게 no 아니 하지 말고 예스를 해버리면 오히려 뭔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힘이 되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 끝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음이 준비가 돼 있는, 그 다음 이분하고 관계가 끝난 다음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의 끝일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분하고 관계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쉽사리 이렇게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차라리 일단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쉬를 해온다, 손을 뻗어 온다, 재회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 예스를 하세요. 네. 자, 이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현재 연락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가? 혹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자꾸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뭐 같은 직장, 같은 모임 이런 곳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하고 관계를 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 혹은 재회를 하고 싶다, 어떤 감정이건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이나 이 사람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 계속 의식을 하게 돼서 내가 너무 좀 마음이 힘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감정 정리를 하고 싶다, 혹은 시작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더 열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이 상대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번 카드는 추가 셔플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가 잊지 못하고 이 사람하고 재회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잊지 못하고 재회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뭘까? 한 점 더 보이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지난 연애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미련이 좀 남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해줄 게 있지 않았나?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 되지 않았었나? 이러지 않았었나? 저러지 않았었나? 라고 하는 미련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요만큼만 좀 이렇게 해줬었다면 우리 관계가 완벽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별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걸 네가 조금 인지를 하고 네가 빨리 후회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네가 그걸 후회하고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줄게. 이런 감정도 지금 있으신 것 같고, 이분이 뭔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는 완벽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더 잊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하고의 재회를 자꾸 바라게 됩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요. 그럼 추가로 이걸 하나 볼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후회, 미련 있을까요? 후회, 이 사람 후회 같은 거 할까? 후회. 초코인.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사람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조만간에 알아서 다시 또 시작이 되겠지. 어떻게든 다시 시작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만간 어차피 시작될 건데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자기가 뭘 후회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끝이 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다, 짜증이 난다, 뭐 이렇게만 보여지거든요. 자, 이분이 현재 시점에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냐라고 카드에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해 보인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한테 연락을 할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냐? 요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연락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조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두 분 서로가 재회를 바라시는 거는 맞아요. 둘 다 이렇게 에이스 소드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관계를 시작할 생각이 있기는 한데 서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네가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서로가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재회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인연일까요? 우리는 인연입니까? 우리는 인연입니까? 인연입니까? 인연. 자, 이건 시원하게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연이에요. 인연이긴 해요. 확실히.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인연의 어떤 각오, 우리의 인연을 계속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각오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상대방이 이 각오가 바로 서 있고 이 관계를 꾸준하게 끌고 가기 위한 노력도 상대방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상대방이 표현을 해야 이 관계가 꾸준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 관계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너그러운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월드카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연인데 왜 이렇게 자꾸 삐그덕삐그덕 합니까도 궁금하네. 우리가 인연인데 왜 이렇게 자꾸 삐그덕삐그덕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렇게 쉽사리 뭔가를 다가가지 못한다? 조금은 소심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고, 자, 감정적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 이 관계가 틀어진다. 너하고 나만 보면 되는데 내 감정, 나 지금 기분 나빠, 나 지금 서운해, 이 감정에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까,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카드로 볼 때는 두 분 중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맞춰, 내 말이 맞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는 겁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네요. 자, 뭐랄까, 관계를 위한 노력을 좀 덜 한다? 관계를 위한 노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삐그덕거립니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나의 성향이나 기질을 조금은 상대방에게 맞춰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 기질, 나의 원래 기질이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온다. 그게 상대방이 됐건 여러분이 됐건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부분,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세상에나 너무 속이 상하다, 그죠? 자, 첫째 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을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의 여러분들의 감정을 살펴보면요, 이 한 달 동안의 여러분들 감정이 평온하질 않아요. 한 달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답답함으로 시작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상대방은 상당히 지금 뭔가 야가 빠지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뻔히 내 속을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쟤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계속 들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짜증이 나고 성에 안 차는 감정,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감정들로 이번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뻔히 뭔가 여러분들은 자꾸 예측이 되거든. 아, 얘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저래서 저런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은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측하게만 하고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이번 달, 이 첫째 달에 이 상대방이 연락이 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태양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서로가 재회에 대한 대화 충분히 할 수도 있네. 근데 이렇게 첫째 달에도 재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카드는 떠 있단 말이죠. 썬카드도 떠 있고, 에이스 코인도 떠 있고, 에이스 컵도 떠 있고. 근데 도대체 이번 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 상대방의 태도가 상당히 가벼워 보인다. 조금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또 이렇게 가볍게 나를 훅 찔러보고 가는구나. 이게 지금 나랑 시작하자는 건지 끝을 내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럼 사실 자연스럽게 재회를 진행하기 참 좋은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뭔가 애매하게 군다. 뭔가 그 옆에 와서 쿡 찔러봤다가 다시 또 남처럼 굴었다가 다시 또 쿡 찔러봤다. 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좀 짜증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 첫째 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째 달을 넘어가 볼게요. 둘째 달, 첫째 달에 만약에 재회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날이 서 있어요.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씨, 두고 봐라, 내가 진짜 너하고 어떻게 해서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제외할 거야, 혹은 나는 절대 제외하지 않을 거야, 너 다시 안 만날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선을 딱 그은 게 있어요. 나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둘째 딸이 되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은근히 이렇게 정말 목적을 가지고서 좀 티가 나게 제외를 하자는 뉘앙스의 태도를 취해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태도를 취하는지가 우리 관계에는 관건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재회를 할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회를 원한다라고 타워 카드도 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원하는 거는 뭐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연락 왔으면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냥 좀 프리패스가 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내가 지금 너를 얼만큼 기다려 왔는데 내가 기다리면서 너하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았고 내가 상상했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그 재회의 순간 네가 처음 이 우리 속마음을 꺼내놓고 대화를 시도할 때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듣고 나야 내가 재회를 할 거 아니냐. 그걸 다 듣고 나야 서로가 조율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게 너는 어떻게 하자 이런 조율을 해야 재회를 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뭐 그렇게 얼렁뚱땅이냐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회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아니 네가 그렇게 손 내미는 거 나 그렇게 쉽게 잡아주기 싫어. 이런 느낌인데 근데도 결국에는 카드에서 10컵이 떠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싫진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상대방이 조금만 더 밀어붙인다면 여러분들은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방도 적당히 하다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뭔가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고 저렇고 문제 삼는다? 그럼 이 사람 또 연락을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세요. 2달째에는 이렇게 희비가 왔다 갔다. 정말 재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희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달렸어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태도를 취하신다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가능해지고 재회 운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글쎄 뭐 이미 또 이쯤이 됐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을 해오건 표현해오지 않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이 스스로가 이 사람한테 조금은 단념을 할 수 있어질 만큼 마음이 푸근해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자, 그러면 셋째 딸 보도록 할게요. 셋째 딸쯤이 됐을 때는 더 타워 카드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왜? 내가 이 셋째 딸이 되면 분명히 아까 전에 달에서는 둘째 딸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셋째 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매우 감정적이어져요. 성격이 조금 조급해진다? 급해진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빨리 답을 얻고 싶고 빨리 이 사람을 내 걸로 다시 만들고 싶다. 왜? 불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셋째 딸이 됐을 때는 불안해요. 이 사람이 혹여라도 다른 누군가가 생기는 건 아닐까 조금 불안해진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다.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뭐야 얘랑 빨리 내가 지금 존버를 할 건지 뭐 다시 재회를 할 건지 결정을 하고서 뉴페를 만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지 이러면서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에 재회 가능합니까? 라고 봤더니 이 달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재회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대방에게 연락이 옵니까? 상대방에게 이번 달에는 연락이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가깝게 다가갔을 때 제가 지금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우리의 재회를 목적으로 한 연락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기에는 이 사람도 지금은 조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요.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조금은 아리까리한 상황,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지금 이 셋째 딸에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마음이 완전 오만가지죠. 답답하다, 어떡하냐, 막. 혼자 정말, 이제 진짜 나 혼자인가? 얘는 정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겼나? 나한테는 더 이상 마음이 없나? 이런 감정들이 자꾸 생겨날 수 있다. 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이 욕심이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달인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이 상대방에게 진짜 다른 이성이 생깁니까? 이때가 되면? 네, 이때가 되면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이 오기는 힘들고, 이분에게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 연락을 받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급해지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괜찮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 유패하고의 관계는 탱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첫째 딸 제외 가능성 있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둘째 딸 제외 가능성 있어요. 또 그냥 넘어가요. 셋째 딸이 되면은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른 이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라통이 치민다.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홧김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그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마음이 완전 이 온 멘탈이 주저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딸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달이에요. 넷째 딸이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인정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그래 우리는 끝이야 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낸다? 혹은 여러분들 감정이 완전히 이 사람에게서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넷째 딸이 됐을 때는 그냥 과거에 대한 추억? 이젠 추억해도 나 편안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라고 하는 어떤 기대들. 자, 그러면서도 조금은 외로운 모습들이 카드에서 보여지는데, 자, 이때가 되면 상대방하고 관계는 타고 이젠 정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제는 조금 아리까리해요.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분에게 다가가기는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 관계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는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뭔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다 그러면 서로가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하고 사적인 대화를 할 리는 이제는 조금 힘이 든다? 자, 그리고 넷째 딸이 됐을 때 이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없어요. 다른 사람? 소개팅은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없어요. 소개팅을 해서 뭐 썸남, 썸녀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요. 시작되는 연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셋째 딸에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그 이성하고 여러분들이 넷째 딸에는 넷째 딸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서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넷째 딸에 여러분이 이 상대방에 대한 이 유패에 대한 감정은 소극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좀 완전히 편안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좀 소극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넷째 딸이 됐을 때는 감정 정리가 다 됩니다 라고 해요. 이성적으로도 완벽하게 선을 긋습니다 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하고 싶다면 첫째 딸, 둘째 딸 사이에 재회를 해야 합니다 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재회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 흐름이 조금 달라질래나? 자, 여러분들이 첫째 딸이나 둘째 딸 재회 이후에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자,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죠. 서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친구 같고 의지가 되고 아주 희망적인 관계가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미래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네, 상당히 좋으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회를 할 거면 언제? 첫째 딸, 둘째 딸. 이때 하셔야 좋다라고 하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연락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는 게 좋고 나의 감정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건 간에 좀 편안하게 대하는 게 좋다. 너무 이렇게 벽을 친다거나 너무 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해버리면 그러면 힘듭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설령 나에게 어떤 말을 좀 밉게 하고 애정 표현을 말로써 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을 좀 뭐랄까 편안하게 품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재회가 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거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조금 지고 들어가는 느낌 아닌가? 그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첫째 딸, 둘째 딸에는 옆에 와서 쿡쿡 찔러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쿡쿡 찔러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지지 말고 만족 못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래요.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좀 원래 그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얘 지금 나한테 마음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을 외면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아주면은 에이스 소드 제외 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뭐 택도 아닌 그런 태도로 여러분에게 쿡쿡 찔러본다. 그래도 일단은 받아주시래요. 그러고 나면은 알콩달콩하게 재회가 됩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뽑은 카드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시인이다?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제발 감정 표현을 조금 이쁘게 해보세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애정 표현, 감정 표현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진짜 뭐 밥을 먹는데 남자친구가 내 밥 그릇에 이렇게 반찬을 하나 딱 올려줘도 나 진짜 네가 이렇게 반찬 챙겨주니까 밥이 정말 꿀맛이야. 이런 애정 표현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난 너무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카톡으로라도 이모티콘으로라도 애정 표현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걸 하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왜 이렇게 나에게 감정을 표현을 잘 해주지 않고 나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한테는 조금 엄격한 여자친구처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상을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한다고 해도 좀 부들부들하게 서로 애정 표현도 정말 그 흔한 애정 표현이라도 좀 하시면서 가볍게
개라도 좀 애정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외되는데 제외 타이밍 놓치면 그러면 존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 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 여러분들은 이별하신 거 맞죠? 네.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별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고 그냥 감정의 대립 중이다 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 상당히 충만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로 뭐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걸로 의견 대립이 있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지금 연락을 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지금 현재 상대방도 여러분하고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혼자 쉬고 싶어. 나는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지금 이런 태도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면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끝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렇게 끝인 건가, 어쩐 건가, 연락을 할 건가 말 건가, 우린 정말 끝이 났나 보다 이러고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망연자실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자, 이분하고 도대체 왜 이런지 오늘은 추가 셔플부터 먼저 한번 보고서 카드 리딩을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틀어지게 된 이유,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어떤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제발 자존심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이 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투셔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날 관계일까요? 우리 인연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자, 우리 인연은 아직 남아 있죠. 충분히 아직까지 서로가 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지금 이 관계는 정말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많이 애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까지 인연이 남아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마음도 아직까지 더 줄 사랑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았어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재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막 빨리 답을 정하고, 그래, 빨리, 뭐, 이렇게 진짜 이제 끝인가 보지? 끝이라서 이러나 보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답을 막 급하게 내리는 걸 하지 말래요.
좀 기다리래요. 때를 기다려라.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그렇게 답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말고 때를 좀 기다려봐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라통이 치미셔도 조금만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고, 워워 조금만 더 워워 하시면 이분하고는 충분히 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관계 한 달, 이 넉 달 동안의 흐름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감정의 흐름을. 근데 첫째 달,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의 이 감정에는 이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아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분의 태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한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태도를 이 사람이 취하지 않는다. 거기서 불만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 상당히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라도 웃으면서 나한테 좀 먼저 다가오고 애정 표현도 좀 먼저 좀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 그래 이렇게 좀 나한테 응해주고 나한테 호응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상대방이 지금 이번 첫째 달 동안은 여러분들을 좀 불만족시킨다. 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은 좀 그렇대요. 그럼 이 한 달 동안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전혀 없습니까? 자, 카드에서 한 달 동안 이 한 달 안에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온다 라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고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첫째 주예요. 첫째 주에는 연락 오기가 조금 힘들겠어요. 이 상대방도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하고 있고, 둘째 주가 되면은 이렇게 투컵이 떠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셋째 주가 됐을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고, 넷째 주가 됐을 때는 이분이 또 지금 둘째, 셋째, 넷째 주에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성에 안 차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라고는 보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재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이 첫째 달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냥 좀 밀어붙여서 이렇게 서로가 좀 가까워지고 다시 소통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첫째 달에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둘째 달은요? 둘째 달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회를 안 해요. 그럼 둘째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진짜 끝인가 보다. 진짜 끝인가 보네. 그러니까 지금 연락도 안 오지. 이러면서 상당히 망연자실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엄청나게 불안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여러분들 생각 안에 갇혀서 되게 많은 상상과 추측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이 골병 들어갑니다. 자, 이게 둘째 달이에요. 자, 이 상대방이 둘째 달, 만약 첫째 달에 이렇게 재회가 안 된다라고 하면 둘째 달에는 재회가 됩니까? 둘째 달에는 첫째 달 재회가 안 되면 둘째 달은 재회가 조금 힘들어요. 불안정해요. 재회가 되게 불안하다, 불안정한 기운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상대방이 정말 연락이 안 오나?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째 딸에는 점점 대화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둘째 딸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첫째 딸에 제외해야겠죠. 설령 이렇게 서로가 뭐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좀 다툰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일단 대화를 해서 만나서 소통을 하시면서 풀 건 풀고 하면 충분히 첫째 딸은 제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둘째 딸 제외 안 됐어요. 첫째, 둘째가 제외가 안 됐으면 셋째 딸은요? 셋째 딸에는 이때도 지금 제외 가능 카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외 가능 카드가 들어오는데도 사실상 행동하는 카드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나의 속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지 않고, 자, 네가 와서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봐. 네가 나한테 뭔가 액션을 취해봐. 근데 상대방도 나는 너한테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나한테 와서 어떤 표현들을 해봐, 액션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상황이 픽싱된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집만 더 강해질 수 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셋째 딸에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 오기가 좀 힘들어요. 이분은 이제 그냥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그러면 재회가 가능해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해요. 이 셋째 딸에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재회가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이 셋째 딸에는 상대방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생각이 뭔지, 그냥 이 사람은 고집 부리는구나,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그냥 이런 느낌만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상대방이 전혀 여러분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힘든 상황으로 서로가 표면적으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은 골마가는. 근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는 이렇게 연락 안 하는 상태에 괜찮아, 이런 태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연락 안 하는 상태가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를 하는 그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셋째 달쯤에는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때 앞에 첫째, 둘째 달에 제외를 하지 않는다면 셋째 달에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타워 카드가 떴어요.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애정을 표현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셋째 딸이 되면은 그냥, 나는 그냥 갈아타야겠다. 나 이제 존버 끝내고 딴 사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넷째 딸이 되면요. 넷째 딸이 됐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상대방은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뭔가 애정, 연락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을 상당히 잘 컨트롤한다. 내가 이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시작을 이렇게 그동안 이 사람한테 매여있던 이 감정을 끈을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건 없어. 나는 그냥 좀 기다려 볼랜다. 이젠 정말 이 관계에 여러분들이 차분해지는 거고 운명에 맡긴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때가 되면 정말 이 넷째 딸이 되면은 새로운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하나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셋째 딸, 넷째 딸에는 새로운 연애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딸,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충분히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밀어낸다? 막 그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살짝은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소개팅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니 나 아직 그럴 기분 아니야. 누가 여러분에게 뭐 애정 표현을 해온다, 호감 표현을 해온다 라고 해도 아니 미안해요 나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건 셋째, 넷째 달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한다는 첫째 달을 지나면은 둘째, 셋째, 넷째 달은 재회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하시려면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관계가 서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로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뭔가 이 감정의 골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외하신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을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별을 생각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결하려면은 이게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맞춰주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사람에게 100%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이게 오라라고 하는 그 성향 때문에 나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이 사람이 완벽해 보이지 않는 거고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애초 당시에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이 저런 생각,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와서 별 문제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너무 나랑 다른 사람에게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이제 진짜 우라통이 터지고 나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나는 이제는 잊고 싶다. 이 사람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그 때를 기다려야 된대요. 잊기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한다? 정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조금은 활발한 활동, 그런 생활들을 해야 돼요. 집에서 막 이렇게 막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생활 말고 밖으로 자꾸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재회가 가능해 보여서 혹시나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제발 이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서로가 마음 편하게 계속 만났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그냥 하나처럼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나는 상당히 불편해 라고 하는 카드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의 성향을 조금만 존중을 해주면 좋겠다, 인정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카드도 보여지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는 사실 지금 이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는 둘째 딸이 가장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이때 힘들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첫째 딸에 이렇게 이분하고 재회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 뭐 이분하고 재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분하고 나는 곧 죽어도 못 만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 생겨요. 근데 재회 원하면 재회도 가능해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 조바심, 조급증, 관계에 빨리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때를 기다리면 그러면 다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해결을 가급적이면 이번 달 안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과거가 나에게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 그 얘기는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만났던 그때에 느꼈던 혹은 배웠던 알게 됐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재회 이후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움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하고 이렇게 끝낸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과 출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만났던 그러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 알게 된 많은 것들, 지금 또 이렇게 돌아봐지는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고해 주세요. 네, 4번까지 여기까지 다 리딩 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